자, 신사고 5-1 단원에 이거 어떻게 읽을까 요구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에 지금 하나 볼 게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 자,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 부분이에요. 자, 내가 글을 읽을 때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그 점검을 읽어야 되는데 자, 만약 자,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그 글을 읽으며 생성한 질문이나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내 읽기 방법이 옳은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읽기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서 읽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자, 아랫부분은 여러분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져야 된대요. 자, 그래서 먼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을 때는 자, 어떤 방법? 전체 내용을 훑으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봐야 되고요. 자, 소제목과 문단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기도 하고 자, 그다음 정보의 근거나 자료의 출처를 파악해 보는 것. 자, 그래서 기사문, 학습서, 안내문 등이 바로 여기서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한 읽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음이나 그다음에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읽기가 있는데 필자의 체험이나 상상에 공감하기 또는 감동적 부분을 찾아 내면하기, 인물 필자의 어떤 개인, 시대적 배경 등을 관련적 감상하는 방법인데요. 자, 문학 작품이나 예술 비평문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자, 내용이나 주장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자, 주장이 타당한지, 자, 근거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고요. 자, 거기에 따라 어떤 반박할 부분을 찾아서 필자의 생각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설이나 광고, 논문 읽기 등이 바로 내용이나 주장의 적절성 평가의 읽기입니다. 자, 됐죠? 자, 본문 들어갑시다. 미완성의 걸작인데 자, 지금 초상화 하나를 보여줄 텐데 이 초상화는 지금 완성작이래 미완성이래요? 미완성이래요.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죠? 어? 왜 미완성이었어? 몸통이 원래부터 안 그려진 건가요? 그럼 뭐 때문에? 자, 여기를 스케치만 하고 그러니까 유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케치를 해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다가 먹으로 해서 입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훼손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뭐라고 할까? 뭔가 되게 섬뜩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하지만 원래 본래 있었던 걸 보니까 또 그 사람 인상이 달라졌네요, 지금. 자, 보면 여기 40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이 사람의 그림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누구의 자화상이랍니까?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이랍니다. 자, 여기 바로 윤두서 자화상의 첫 인상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네요. 자, 서술 방법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서 첫 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염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거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하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보며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 섬뜩한 공포감이 사로잡히기까지 한답니다. 자, 여기 묘사 밑에 이 사람이 누군가 무인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이 남달랐대요. 자, 용력이란 단어 여기 낱말들 몇 개 정리할 거 있습니다. 어떤 씩씩한 이런 또는 뛰어난 역량이 남달랐으며 일찍이 지금 출중한 무예를 갖췄던 인물인지도 모르겠고 자 또는 극한 상황 속에서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한 성품의 장군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사람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서 도장으로 딱 찍은 것처럼 뇌리 속에 이게 남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의 뿌리가 된다 그랬고요. 그러나 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가 많대요. 자, 왜 그러냐? 그가 여기서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뒷부분에 있는 바로 이 외적 요소들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가 입은 옷 또는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 또는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을 이 첫 인상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1.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랬으니까. 자, 지금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자, 이런 문체를 쓰고 있네요. 약간 친근감을 줍니다. 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고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고 이목구비는 매우 단정합니다. 자,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려운데 자, 그러나 이 작품은 입체감을 느끼고 있대요. 자, 그 이유가 첫 번째 뭐 때문에 자, 바깥으로부터 뻗어난 바로 이 수영. 자, 이것이 지금 뭐를 하게 하고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뒷장 넘기시면 자, 여기 있는 요 초상화에 뭐가 보여요? 요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 민지야 보이니? 자, 요 윗부분처럼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자, 또 한 가지 탄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이게 두 번째로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겠네요. 자,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아주 정말 아주 미세하고 사실적으로 그려진 이 그림 속의 작품은 놀랍게도 귀가 없습니다. 자, 목과 상체도 없네요. 자, 뭐가 좀 이상해요. 그림 자체가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감옥에 갇혀 칼을 쓰고 있는 죄인들이 쓰고 있는 그 열반지 같은 거 있죠? 자, 이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이 들려 있는 듯합니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고요. 덩달아 탄건의 윗부분이 잘려나갔습니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왠지 이게 무섭지 않은 게 더 외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자, 이 윤도서의 이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 또는 불후의 명작으로 지금 손꼽힙니다. 자, 그래서 국보 240호로 지정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 예술성을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이 하나를 던져보자. 도대체 작품 속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확인한 걸까? 자, 아무리 봐도 어디에도 글자 한 글자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 윤두서에게는 지금 아들 윤덕희, 그 다음에 손자 윤영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는데 만약 현 작품이 담은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이것이 윤두서의 작품이라고 초상이라고 전해져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로 접힌 자, 금이 또 보이네요. 17줄이나 보입니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둘둘 말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생겨서 눌려서 생긴 금일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은 분명히 완성된 작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네요. 자,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이걸 표구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족자에 표구를 했다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표구를 했겠지만 자, 표구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표구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 뒤늦게 후손들이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 분들이 남긴 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 봄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대요. 자, 바로 누구? 윤두서와 절친이었던 바로 이 학원이란 분이 쓴 글에 자,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은 찬문. 자, 찬문이 밑에 나와 있죠? 그 서와 같은 글 옆에 글재로 써놓는 시나 노래나 문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찬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학원이 바로 그 누가 그린 공제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을 보고 나서 거기다 찬문을 하나 썼나 봐요. 그거를 통해서 이 그림이 윤두서의 자화상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면 밑에 갑니다. 여섯 자도 되지 않은 몸. 자, 키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자, 그리고 또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래요. 그러나 그 진실하고 삼가하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그 모습은 혹시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 하기에 부끄럼 없다 그랬으니까 자, 외면적인 것을 묘사하고 그 사람의 목까지 평가를 하는 거야. 4명까지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 자, 군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네요. 자,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산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은 분명 윤두서 자화상 속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글에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다 몸을 조심하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겸손한 어떤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째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단 말인가. 자, 일찍이 감시관이 높았던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높았던 고 최순호 국립박물관장은 윤두석 그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우리하고 똑같은 걸 느꼈겠죠?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 구도와 과감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생략에서 온 바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 묘사에도 불구하고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 이것이 어떤 꿈속 중에서 떠오르는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 회화 효과는 조선시대 4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적 감각과 맞아떨어지지가 않고 있대요.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 조선시대 화가들 4대부들의 그림이었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텐데 이거네요. 자, 그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자, 효경이란 책을 예를 들었습니다. 효경 첫머리에 신체는 토록과 그 다음에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지 않게 할 수 없다. 자, 이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고 또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하는 게 효의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자, 전체적인 내용은 자, 뭐를 지금 드러냈어요? 효도의 시작과 그다음에 마지막.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 첫 번째 부분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에 대한 이야기. 자, 그다음에 이것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라고 있고요. 자, 마지막이 뭐래요? 입신양명이죠. 입신양명이 바로 효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떻게 써야 돼? 몸뚱아리 일부분만 그리거나 상하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건 그럼 조선시대 4대부의 그림으로서는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4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에 단원 기몽도전을 준비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바쁜 와중에 탔던 중에 뜻밖의 58년 전 바로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봤더니 이건 1937년이니까 일제강점기 때죠. 자, 조선사 편수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어느 속에 바로 조선 사료집진 속. 쉽게 얘기하면 사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했나봐요. 자, 이 책의 3집 속에 들어있었답니다. 이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대요. 그럼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 이때는 그럼 처음에 그림에서는 뭐야? 몸뚱아리까지 이렇게 스케치가 돼 있었던 거죠. 밑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야.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의 모습이 아니라 생김새가 아니라 원래는 어지러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자, 아까 첫인상이라는 것도 결국 주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있을 때는 되게 단아해 보이고 침착해 보이는 표정이 이게 없이 수염만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되게 공포감까지 느끼게 했던 거란 말이야.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라고 했으니까 조선 선비라면 당연하게 이렇게 몸뚱아리까지 다 그렸을 거란 말이죠. 조선은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리학의 정신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뚱아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자, 이게 바로 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단 말이야. 자, 윤두서는 지금 옛 사진 속에 도포를 입고 있고 또 단정하게 여민 옷과 정돈된 옷 주름선, 이것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넓은 기세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고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 살짝 주름까지 잡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동정과 기세 턱이 이중 구조는 자, 인물을 포근하게 감싼 듯 얼굴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 앉았을 때 느끼는 바로 여기 주름, 옷의 주름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에 대한 묘사? 자, 이 사진 속에 있는 바로 자화상의 옷, 의복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묘사 계속 쓰이네요.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로 앞면이 뭐야? 얼굴이겠죠? 자, 이 얼굴에서 배어나는 이 표정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입니다.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 얼굴과 측면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확연히 달라 보이는 거죠. 자,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에 상반신 윤곽선이 자, 그거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자, 여기에 대한 추측에 대한 단서는 바로 유탄으로 그려진 데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유탄이 뭐래요? 자,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숯. 자, 버드나무 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숯한자입니다. 버드나무를 이렇게 태우면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숯이 나오죠. 이걸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자,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은 점착력이 약해지기 쉽게 지워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함으로 통상 밑그림 잡을 때 바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은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을 시키고 자, 몸체는 우선 유탄만으로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어떻게 돼버린 거야? 자,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 오게 됐던 거네요. 자, 그리고 그게 전에 오다가 어떻게 됐어? 밑그림 부분이 지워져 버린 거죠. 자, 아마도 자, 추측입니다. 미숙한 표고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아까 둘둘 말려 있다가 이게 눌렸을 테니까 자, 이걸 빼는 과정에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짝을 아예 지워버린 것 같다. 이게 바로 추측입니다. 자, 어떻게 알아요? 자, 옛 사진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에 이 꺾인 자국이 현 상태는 부드럽게 녹아 있는 것을 통해서 자, 부드러워진 걸 보면서 이 근거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그렇게 문지른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이나 특히 앞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귀가 결국 없었던 겁니다. 자, 넘길까요? 자,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미완성작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자,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작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달리 이야기하면 작품의 예술성만큼은 뛰어나다,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은 외려 완벽하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노예상이라는 작품인데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까요? 여기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원래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 요것은 자,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대리석이었을 거예요. 돌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정 같은 경우로 해서 여기를 쪼아냈겠죠? 여기를 다 쪼아내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엉덩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남아있죠? 이 돌이 그냥 남아있단 말이야. 이쪽 부분에.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미완성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뭔가 이 아까 대리석에 갇혀있던 이것을 쪼아냄으로써 여기는 이 인간의 형상이 뛰쳐나온 거랑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나름대로의 완성으로 봅니다. 자, 훌륭한 작품으로 보는 거야. 자, 계속 가볼까요? 자,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며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는데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이거 걸작이라고 평가됩니다. 자, 그 이유는 아래 부분에 있네요. 자,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 인한 자, 영원히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로 평가한다? 걸작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윤두서의 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이지만 자,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자,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뭐로 보는 거야? 이것도 완벽한 예술성을 갖췄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선은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무엇을, 이 완전성을 거기서 감지를 하게 되고, 자, 그걸 느끼고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1-1번에 자화상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정면상으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뤘고, 자, 이목구비는 되게 지금 단정하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염 부분 이걸 묘사를 했고, 자, 탄건 부분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긴 수염에 대한, 그 다음에 자, 옥에 갇혀 있는 칼을 쓴 인물처럼 보인다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자,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가 탄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갔고, 자, 그 다음에 시선은 약간 정면을 뚫어져라 보는 응시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자화상에 대한 묘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묘사의 방법이 상당히 많이 쓰였다는 얘기예요. 자, 가로 2번에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림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의복이 보이죠? 자, 이걸 통해서 차이점은 뭐냐? 외려 아까는 공포스러웠지만 이것은 약간 어지러 보이고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자, 조선 선비의 인상을 느끼게 합니다. 자, 도포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단정의 여민 옷깃에다가 자, 주름선이 외려 완만한 굴곡을 갖고 있는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이 달려 있고요. 또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 살짝 주름도 잡혀 있네요. 자, 동정과 깃의 턱이 긴 이중 구조는 자, 바로 이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 얼굴을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화면 아래 부분에 자잘한 주름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얼굴빛은 전체적으로 자, 어떻게 따뜻해 보이는 얼굴에다가 총명한 눈빛, 그리고 앞면 자체가 인자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자, 3번에 보시면 자, 자화상에 대한 의문을 두 가지 제시했죠. 자, 여기 있는 그림 속 인물이 윤두선은 맞나 이건데, 자, 이거를 통해서 절친인 이하곤의 글을 통해서 이거라고 지금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당대 미감과 맞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 몸이 잘려나가 있었잖아요. 자, 완성되지 못한 건 아닐까? 자, 조선 사료집 여기 사진 속에 들어있는 이 자화상의 옛 사진을 확인을 통해서 이게 중간에 그게 지워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2-2번에 바로 내려갑니다. 자, 보기를 참고했을 때 윤두서가 어떤 인물인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윤두서라는 사람은 당장으로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학문을 게을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자, 또 당파 싸움 같은데 초연하여 인간적 욕망을 극복하자 했고, 그가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자, 털끝 하나도 지금 어떻게, 자, 전혀 참모습에 의심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비로소 붓을 들었대요. 또한 그려진 그림이 터럭 하나라도 참모습과 다르면 즉시 찢어버렸다고 했으니까 극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단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지금 작가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화상 속에 있는 윤두서의 자화상 속 또한 미완성이긴 하지만,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자, 비록 미완성이긴 하지만 작품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심오한 상념에 빠져든 자기 성찰에 자, 치열한 흔적을 엿볼 수 있고요. 또 윤두서로서의 자아상을 높이 평가한 필자의 생각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자, 공감한 부분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미완성 작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성이 뛰어나고 자화상 완벽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을 자, 그 까닭, 자, 여러 가지 이 작품이 자,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처음에는 지금 충격적 회화라는 이야기를 썼고, 자, 이것은 4대부들이 추구했던 윤리 도덕이나 규범 이런 것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 효경이란 책을 예를 들어서 그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 부분에서
자, 그리고 감히 이것을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과 이걸 통해서 자, 결국 이것은 분명히 신체를 생략한 그림이었다는 것은 절대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자, 필자다운 어떤 판단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네요. 필자의 판단이. 자, 그 다음에 사라진 이유의 추론인데 하나는 자, 여기 유탄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게 쉽게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자화상의 몸체에 먹선을 올리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오다가 자, 이것이 미숙한 표구상에 의해서 심하게 문질러지면서 이게 유탄 자국이 지워졌을 거로 좀 추측을 하니까 자, 이것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거죠.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